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동기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실행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제가 집을 매매하게 된 동기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신혼집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는데요. 결혼식도 중요하고 신혼여행도 중요하지만 집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결혼 준비에 있어서 1순위가 집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를 꼭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게 돈을 벌겠지만 정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매일매일 이게 맞나 하면서 진짜 버티고 버티면서 번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 돈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린다고 생각하면 제 멘탈로는 그걸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월세도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월세로 나가는 비용이랑 집을 매매했을 때 나가는 이자 비용을 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면 굳이 월세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선택하게 됐고, 또 세 번째는 좀 사회적인 체면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연애도 오래 했고 한 3년 반 넘게 만났죠. 그리고 지금 이 좁은 원룸에서 동거도 하고 있는데 저 커플은 왜 결혼을 안 하지? 3년이나 넘게 만났는데 서로 결혼에 대한 신뢰가 없나? 아니면은 둘이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가? 좀 가난한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부모님도 걱정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얘네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지? 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월세로 집을 구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좀 사회적인 체면이라든지 가족들의 걱정, 부모님의 기대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해서 매매라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투자적인 목적도 당연히 있죠. 물론 저희가 뭐 가진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뭐 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 뭐 이런 비싼 아파트를 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경기도 외곽에 역세권에 뭐 나름 준신축이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를 매매했기 때문에 차후 몇 년 뒤에 생기는 부동산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회사에서 돈을 벌면서 힘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맛있는 음식 좀 먹어야 되지 않나? 예쁜 옷 좀 사야 되지 않나? 여행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그런 보상 심리로 일하기 힘든 어떤 그런 고통을 채웠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즐기는 거 이런 걸로는 회사에 대한 어떤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늙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회사 다니는데 투자도 하고 뭐 집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내가 출근을 더 하고 싶지 않을까? 그래도 안 하고 싶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투자적인 목적으로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매매를 결정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집을 어떻게 또 대출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사야 될지 뭐 대출은 어떤 상품을 이용해서 이자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등등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가 서쪽에 서울의 서쪽 영등포 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서부 혹은 인천 쪽으로 집을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참고로 남자친구는 직업이 이제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저한테 100%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서부 쪽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을 해가지고 6월 초에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6월 초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한 날 혼인신고를 했어요. 요것도 되게 썰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집을 매매를 하게 됐는데 그 대출 상품의 조건이 이제 양쪽 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또 혼인을 했거나 7년 이내에 혼인을 했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한 사람들이어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지만 제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부모님 집으로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면 또 봐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연세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해당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남자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 집주인분한테 허락을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집주인분이 허락을 해주시지 않았고, 그래서 아니면 잠깐 제가 거주할 고시원이나 원룸 같은 걸 구해서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굳이 몇 개월 때문에 집 계약을 하고 막 이사 전입신고를 하고, 그게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청첩장을 내야 되는데 저는 아직 결혼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결혼식장 날짜 이런 게 아무것도 안 정해졌는데 은행에 청첩장을 내야 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 아프니까 빨리 혼인신고 그냥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계약한 날 연차 쓴 김에 구청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잔금이 9월 말이었거든요. 아직 이사는 안 했는데, 그래서 9월 말이니까 좀 여유롭게 해야지 하면서 7월 초쯤에 대출 신청을 넣었어요. 기금이 든든에 들어가서. 근데 이틀인가 3일 만에 바로 사전 자산심사 적격이 나더라고요. 근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요거는 너무 일찍 신청해가지고 이제 효력이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대출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8월 한 중순 이후에 신청해야겠다 하면서 여유롭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전에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됐어요. 별 생각 없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팝업창을 봤는데 공지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8월 16일 대출 신청자부터 0.2에서 0.4포인트 대출금리가 인상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가 대출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집을 매매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약간만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감당해야 될 이자 금액이 팍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컴퓨터를 바로 켜고 대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잔금 일자를 당겼어요. 이제 계약서 수정을 했죠. 계약서 수정은 다행히 빠르게 잘 진행이 됐고, 근데 저희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기금이 든든의 대출 신청자가 폭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렸던 사전 자산 심사가 열흘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열흘 동안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요. 아니 내가 몇 달 사이에 자산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은 내 신용 정보가 바뀌었나? 뭐가 문제지 하면서 진짜 아무리 사람이 몰렸다고 해도 그렇지 이틀에서 3일 걸리던 일이 이렇게 10일까지 걸릴 일인가? 막 하면서 막 잠이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인내와 또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다행히 열흘 만에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적격 연락 받자마자 은행 가가지고 서류 제출하고, 이제 은행원분이 정말 친절하시고 잘해주셔가지고 그 서류 제출한 지 6일 만에 최종 대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은 금리가 30년 고정금리, 제가 변동금리 말고 고정금리로 꼭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잘 해주셨고, 대출 이자는 2.65%, 정말 잘 받았죠. 이게 다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생긴 일입니다만 좋아해야 될지 나빠해야 될지 거지의 특권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살면서 대출을 이렇게 2%대로 받을 날이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신혼부부의 이제 특권이죠 이것도. 신혼부부의 특권, 그리고 가난한 자의 특권으로 이렇게 디딤돌 대출 잘 받았는데,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게, 저는 지금 직장인이고 남자친구는 작년에 퇴사를 하고 올해 사업자를 냈어요. 근데 퇴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출 그거를 자산을 심사할 때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에 건강보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무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 거 소득으로만 이자 금리가 판정이 됐고, 그리고 사업자를 낸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그것도 또 무직으로 봐요. 그래서 소득이 빵원, 남편은 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비 남편. 그래서 제가 번 소득으로만 이자가 이제 정해졌다는 거. 여러분들도 만약에 남편이나 이제 아내가 퇴사를 했거나 퇴사 예정이라면 집을 매매하는 거를 한번 노려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낸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소득이 빵원으로 처리가 되니까 또 노려보세요.
집 살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디딤돌 대출 실행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생애 최초로 하시는 분들은 8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또 저의 대출 실행 후기를 보고 용기를 얻으셔서 또 좋은 기회로 좋은 집에 머무시게 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DM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